자, 오늘은 이거 얘기할 겁니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 블로그 수익화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었죠.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거더라.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처음에 블로그를 운영할 때 동기부여를 받기에 상당히 좋은, 꼭 거쳐야 되는 그런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면 사실상 필수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병원 너도 체험단 했었냐? 네,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수익 활동들도 대부분 체험단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체험단을 그럼 올바르게 어떤 자세로 진행을 해야 가장 빠른 시간에 효율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 입장을 풀어서 팁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하죠. 그러면 이 주제가 있을 겁니다. 누구는 육아, 누구는 뭐 IT, 누구는 패션, 이렇게 주제별로 블로그를 진행을 하게 돼요. 보통은 이 주제 선정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블로그 주제를 사실상 아직 정하지 못했잖아요.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특히나 더 그렇고, 이미 좀 진행을 하신 분들도 아마 이게 좀 많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잡불. 그쵸? 아니라고 못하겠죠. 잡불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본인은 딱히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소위 말하는 잡블로그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육아면 육아, IT면 IT, 패션이면 패션, 딱 이렇게 한 개의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 처음에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체험단을 할 때도, 요걸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제가 뚜렷하게 있다면 육아에 맞는 체험단, IT에 맞는 체험단, 패션에 맞는 체험단, 이렇게 콕콕 집어서 진행을 하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어렵단 말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누구나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맛집. 좀 뻔한 얘기인가요? 네, 뻔한 얘기지만 이게 사실 정석이에요. 올바른 의미에서 정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내가 카테고리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겁니다. 요거 맛집으로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뭐 두려움을 가질 필요나, 아니면 뭐 내가 그런 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저도 맛집으로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체험단도 이렇게 팟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분야의 체험단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체험단이 이겁니다. 거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팟이 담겨져 있어요. 맛집 체험단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문자 수. 방문자 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내가 일평균 블로그 방문자 수가 조금 많게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뭐 400, 500명에서 적게는 100명이 채 안 되거나 뭐 100명이거나 100명 언저리, 그 정도에 있더라도 다양한 체험단 사이트 신청을 통해서 이 맛집은 충분히 진행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카테고리 구분을 잘 안 합니다. 방금 전에 위에서 했던 얘기랑 일맥상통하죠. 자, 그리고 맛집 체험단은요, 이게 있죠. 입문자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서 그냥 밥만 먹으면 됩니다. 대신에 밥을 먹을 때 그 뭐 음식을 담는다든지 맛을 좀 표현한다든지 뭐 이런 소재는 내가 글을 써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히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어도 누구나 묘사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접근성이 쉬운 이유들 때문에 처음에는 맛집 체험단으로 많이들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병원 무조건 맛집으로 시작을 하라는 거냐? 그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다 할 때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블로그를 시작은 했는데 카테고리도 못 잡았어. 근데 계속 한두 달 하다 보니까 자꾸 지쳐. 방문자도 안 늘어나. 동기부여를 위해서 가족들이랑 소소하게 뭐 식사도 하고 아니면 연인이랑 데이트도 하면서 그런 동기부여의 역할로 맛집 체험단을 한번 도전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여자친구 딱 데리고 식당 가잖아요. 맛집 체험단이라 그래서 꼭 뭐 한 4, 5만 원 이하일 거라는 법은 없거든요. 막 7, 8만 원, 10만 원 되는 건을 먹을 때도 있어요. 뭐 그럴 때 그냥 한번 어깨 한번 으쓱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인플루언서라서 이런 거 먹을 수 있게 됐어. 야, 그러면은 대부분 신기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재밌어 합니다. 그 자체를 재밌어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즐겨 보셔라.
자, 그런데 어쨌든 내가 카테고리가 아주 뚜렷하진 않아도 어쨌든 있긴 있어. 내가 지향하는 바는 있어요. 뭐 IT도 있고 육아도 있고 도서라면 서평 체험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뭐 각종 생활용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험단들도 어마무시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자, 일단은 이거부터 만들자. 방문자 수 이거를 최소 500은 만들자. 매일매일 고정적으로 내 블로그에 500명이 찾아오게끔 만들고 나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자, 그리고 나서 각종 체험단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요. 내 카테고리에 맞는 IT, 육아, 리빙 여러 가지 있죠. 이 카테고리가 다 체험단 사이트마다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내 카테고리에 맞는 아주 작은 저가형 상품이나 작은 서비스를 협찬받는 건들, 이런 것들부터 계속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트라이를 계속하세요. 언제? 500명을 만들고 나서. 물론 이 500명이 정확한 가이드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가 방문자를 끌어모을 수 있고 블로그 포스팅을 할 줄 알게 됐을 때, 그거를 기준으로 보자면 500명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블로그 시작하고 제가 딱 한 달이 됐을 때 딸이 3살이었거든요. 3살이었는데 그때 딸아이가 쓸 뭐 천연 샴푸나 바디워시나 막 그 겨울철에 난방 텐트 이런 거 한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뭐 기저귀 가방, 유아 백팩, 포토북, 카시트, 카시트는 조금 그래도 고가였죠. 이런 것들을 계속 점진적으로 협찬을 받았었어요. 어딜 통해서? 체험단 사이트를 통해서. 근데 그 당시에 돌이켜보면 제 블로그 방문자 수가 한 500에서 700, 조금 많게 나오면 1000명 정도, 요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체험단 사이트를 통해서 포스팅을 쌓고 쌓았어요. 그때마다 나는 현물이든 서비스든 계속 제공을 받았겠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썼던 체험단 포스팅들의 A, B, C 다 키워드가 있겠죠. 이 키워드들이 인터넷상에서 계속 이렇게 다양하게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A와 관련된 업체가 이걸 보고 B와 관련된 업체가 또 이걸 봅니다. C와 관련된 업체는 또 이걸 보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 블로그죠.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옵니다. 뭘로? 보통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이메일이나 뭐 쪽지 이런 걸 보내오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잠깐 예시로 들었던 제가 딸 아이 3살 때 포스팅했던 뭐 천연 샴푸 이런 게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3만원짜리를 아마 50% 할인받아서 15,000원에 제가 사가지고 뭐 포스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걸 쓰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할인 체험단이 아니라 3, 4만원짜리 유아 바디워시와 샴푸 이런 세트였던 것 같아요. 그걸 리뷰를 해달라고 연락이 저한테 왔던 겁니다. 블로그 방문자 수 한 3, 400, 500 그 정도였을 때. 자, 그런 구조, 이런 선순환 구조를 처음에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꼬꼬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꼬꼬무 그거 예능 아니고요. 네, 근데 말은 비슷합니다.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계속 나한테 연락을 해온다는 거죠. 이 구조가 지금 당장은 얼마 안 되는 체험단을 통해서 꼬꼬무의 구조를 만드는 거지만, 이게 결국 이렇게 커지잖아요. 커지면 이게 다 큰 하나의 수익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단은요, 이런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이때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냐, 크게 주의해야 되는 2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품질입니다. 이 글씨는 언제 늘어나려나 연습을 좀 더 할게요. 네, 저품질. 자, 저품질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어쨌든 내 글이 어떠한 식으로든 인터넷상에서 노출이 돼야 나한테 어떤 방문자 수가 뭐 늘어나든 아니면 다른 건이 연락이 오든 블로그가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저품질이 뭐냐? 다른 말로 스팸 필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너의 블로그에서 올라오는 글이 자꾸 품질이 낮아. 네이버가 그렇게 아예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글을 노출을 안 시킵니다. 완전히 그냥 배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블로거분들한테는 거의 사형 선고와 같죠. 참고로 저품질 2번 풀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에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는 그리고 저품질이고요. 두 번째는요, 졸업. 갑자기 뜬금없이 뭔 졸업? 오늘 주제 뭐였죠? 체험단이죠. 체험단을 운영을 할 때 첫 번째 저품질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졸업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인드와 실제 그걸 실행하는 방안까지. 이렇게 체험단을 두 가지를 탑재를 하고 운영을 해야지 내 블로그가 계속 발전하고 나라는 블로거도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10명 중에 9명이 이 두 가지 마인드 없이 그냥 주구장창 제품을 자꾸 주니까 받고 쓰고 받고 글 쓰고 받고 쓰고 계속 무한 루트로 그냥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이쪽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빠지지 않더라도 이 2번 졸업을 못하고 계속 거기서 쳇바퀴처럼 그냥 돌아갑니다. 계속 그 자리인 거죠. 실제로 제가 블로그 시작한 지 9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9년 동안 지금 남아 계신 분도 몇 분 없지만 남아 계신 분 중에 대부분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 졸업을 못하고 9년 전에 하던 그 방식을 똑같이 그냥 쳇바퀴처럼 반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저품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저품질에 그러면 간단하죠. 체험단을 운영을 하면서 저품질을 조심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하면서 저품질을 그러면 조심하면 되겠죠.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케어풀하게 진행하면 되는데 그러면 저품질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체험단이나 협찬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알려드릴게요. 과연 내가 이 체험단 제품을 받아서 블로그 포스팅을 쓸 때 단순히 제품에 홍보만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정보, 경험,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후자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다 그랬죠? 다 홍보만 하고 대충 그냥 쓰고 빨리 끝내려고 해. 왜? 진짜 샴푸 같은 거 하나 받으면 1, 2만 원밖에 안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런 것도 있어. 스마트폰 가지고 강화유리 뭐 한 장 주면서 체험단 써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는 업체도 그거 강화유리 실제 원가 몇백 원밖에 안 합니다. 그 몇백 원에 내가 포스팅을 열심히 쓰겠다? 잘 안 하려고 하죠. 왜? 대가가 높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대충 홍보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이 돼. 그러다 일로 가는 겁니다. 네이버가 어떻게 보느냐? 너무 단순하게 상품에 대한 그 홍보에 대한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블로그는. 그러다가 스팸 필터링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받은 제품은 대가가 굉장히 낮아요. 낮은 게 맞아요. 최저시급으로 따지자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제품의 체험단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 싼 거니까 빨리 끝내고 치워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저품질에 가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고. 그럼 그냥 무한 쳇바퀴처럼 도는 겁니다. 계속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글을 본인 스스로 계속 홍보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쓴다고 해서 실제로 홍보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소비자들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정보와 경험이 담겨 있다면 체험단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글을 오래오래 봅니다. 보고 댓글도 달고요, 질문도 남기고 하는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도 맥락이 비슷해지는데 제가 졸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앞에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졸업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잠깐 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레뷰라는 체험단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험단 처음에 어디서 하지? 찾다 보면 가장 먼저 보시게 될 거예요. 레뷰 홍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들 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 일화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제가 레뷰에서 처음에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모니터야. 모니터인데 제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그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진을 캡처를 뜨고 그거 절반, 그리고 이 레뷰 쪽에서 가이드를 보내줄 때 사진을 몇 장 줍니다. 그 공통 이미지죠. 그걸 받아서 나는 글만 쓰는 거야. 글만. 그렇게 해서 포스팅을 발행을 하는 건이었어요. 총 10명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선정이 됐네. 이때 제가 봤던 레뷰 포인트, 이거 현금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3만원. 보통 이런 걸 뭐 기자단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이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3만 원을 받고 글을 썼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주 그냥 갈아 부었습니다. 이거를 나의 연습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냥 3만 원 후딱 받고 치우자, 이게 아니라 키워드도 다양하게 잡아보고 이 모니터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서칭해보면 정보가 다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뭐 작게나마 모니터를 써봤던 경험들을 여기다 다 갖다 붙이고 해서 아주 양질의 글을 만들어냈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땠느냐? 10명 중에 1등 했습니다. 1등 해서 일단 5만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추가로 주는 게 있었어요. 1, 2등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8만 원을 받았죠.
그러면 5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느냐? 아니죠. 그거 아니죠. 제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졸업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모니터권을 수주를 줬던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 담당자가 세병원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제? 한 달인가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저한테 메일로 다이렉트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 그때 레뷰에서 진행하셨던 건 인상 깊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고요. 그때는 모니터를 대여를 해주겠다 하면서 고려 1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당연히 받죠. 무조건 받죠. 무조건 받아서 이거를 진행을 했는데, 이때 진행할 때도 제가 대충 했을까요? 절대 대충 하지 않았죠. 이거를 또 이때보다 훨씬 더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나 이번에는 제품을 직접 대여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목조목 써볼 수 있잖아. 이거 3박 4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갈아 부어 넣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회사에 이거를 잘 보여야지, 진짜 잘 보여서 내가 일을 또 받아야지, 그런 마음 물론 있었죠. 없던 건 아니지만 내가 여기다가 진짜 갈아부었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 네, 졸업 맞는데 내 실력을 늘리고자, 내 실력을 늘리는 도구로 체험단, 협찬 이런 건들을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 내 연습 도구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병원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느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아주 많은 그 고료건, 협찬건, 이런 대가성 포스팅을 저는 연습의 도구로 계속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걸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블로그 수준을 확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체험단 관련해서 조금 부수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는 걸로 할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체험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만 원, 뭐 5만, 많게는 10만, 이런 현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앞서 그랬잖아요. 이런 거 받고 이제 가족들이나 아니면 지인, 친구들이랑 같이 가잖아요. 되게 처음에 신기해한단 말이에요. 신기해하고, 야, 너 잘 나간다? 막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특히나 요즘에는 저가 뭐 라떼는 아니고 제가 시작할 때랑은 다르게 요 개념 있죠. 뭐죠? 인플루언서. 이 개념 자체가 되게 대중화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말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이야. 그죠? 저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처음에 받기 시작하면 이제 재미가 붙어. 그리고 뭐가 생긴다? 욕심이 생겨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블로그는요, 이렇게 볼게요.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어요. 블로그 지수가, 그러니까 하나의 점수인데, 이게 내가 높으면 방문자 수도 많아지고 소위 말하는 뭐 파워 인플루언서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파워 인플루언서가 될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면, 아주 심플하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자면요, 크게 이 두 가지 포스팅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내가 어떤 제품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받지 않더라도 내가 내돈내산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홍보성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성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안배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블로그가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단 말이죠. 이 테크트리는 어떤 블로그든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했죠. 체험단을 진행하게 되면 재미가 막 붙고 욕심이 생긴다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계속 이것만 해. 계속. 그러면 내가 이거를 써서 여기 정보성을 써서 같이 써서 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은 2만 원짜리 제품만 받고 포스팅 하던 걸 나중에는 요 제품 플러스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야. 근데 이걸 올리기 전부터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분들이 진짜 10명 중에 9명이에요. 정말로. 여기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마인드를 꼭 탑재를 하셔야 되는 게, 내가 당장 3, 4만 원짜리 저 제품, 저 음식점 하나 받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의 생계가 흔들립니까? 흔들리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말이 좀 이상한데, 내가 블로그를 몰랐을 때도 나는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마치 여기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내가 이걸 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계속 그 저가 제품들, 저가 서비스를 여기저기다가 신청을 다 하고 다닙니다. 잘 받아주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다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죠. 하나 성공시키면 다른 업체에서 자꾸 연락이 온다고. 아, 이것도 해달라네? 아, 오케이. 막 받아. 신나게 받아. 제품이 이렇게 쌓여있는, 택배가 쌓여있는 내 집 현관 앞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내 블로그 지수가 높으냐? 아니죠.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2개를 안배를 해야 된다고. 근데 당장 체험단 사이트 미친 듯이 신청하고 다닌 것들 쳐내기에도 바쁜 거야. 왜? 난 직장도 다니고 있으니까. 가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육아도 해야 될 것이고, 뭐 가사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정작 블로그를 성장을 시키기 위한 시간에 투자를 전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은 겁니다. 당장, 지금 당장의 눈앞에 이런 작은 이익들에 휘둘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더 크게 될 수 있는, 더 크게 된 뒤에, 더 크게 돼서 그걸까지 내가 파워 어느 정도 이런 이름이 붙을 때까지 만들고 난 뒤에 이걸 얘네들까지 받으면서 즐길 것이냐.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시간은 블로그 주제 선정에 대해서 들고 돌아오겠습니다.